왜 생리보다 배란이 중요한지, 왜 약 3분의 1의 가임기 여성이 배란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배란을 위한 실전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사실 생리는 규칙적이어도 배란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놀라셨죠? 대부분의 다이어트나 피트니스 조언은 남성 생물학에 기반하고 있어서 여성의 주기적인 변화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게 많아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 생리는 규칙적이어도 배란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놀라셨죠? 그런데 배란이야말로 우리 몸 건강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해외 유명한 여성 건강 과학자, 연구자, 작가, 교수, 심리학자 덕터 세라 힐 연구를 포함한 최신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왜 생리보다 배란이 중요한지, 왜 약 3분의 1의 가임기 여성이 배란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배란을 위한 실전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생리와 배란. 먼저 이 둘의 차이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생리는 조연이에요. 눈에 잘 띄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죠. 반대로 배란은 주연이에요. 실제로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모든 호르몬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연인 생리만 보고 주연인 배란은 잘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시는 게 생리가 있으면 당연히 배란은 했겠지?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바로 오해예요. 실제로 배란 없이도 생리는 올 수 있어요. 이걸 무배란 주기라고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배란을 한 생리는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실력으로 합격을 한 거고, 무배란 생리는 운 좋게 합격하거나 컨닝으로 겨우 통과한 수준이죠. 결과지는 둘 다 나왔지만 실제 실력, 즉 실제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성의 호르몬 변화를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포기, 그러니까 생리 후부터 배란 전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성 호르몬, 바로 에스트로겐이 주도를 해요. 이 시기에 여러분은 마치 파티를, 클럽을 즐기는 20대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운동 퍼포먼스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반면 황체기, 그러니까 배란 후부터 생리 전, 소위 말해 PMS 기간 내는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주도를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마치 잠옷이 편한 30대 같아요. 이때는 보통 때보다, 즉 난포기보다 하루에 200-300칼로리 섭취가 실제로 더 필요하고, 더 집에서 쉬고 싶고 편한 게 최고고, 배달음식 시키면서 영화를 한 판 때리는 거죠.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건 여성의 약점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여성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다이어트나 피트니스 조언은 남성 생물학에 기반하고 있어서 여성의 주기적인 변화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더 여성 대상 연구들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달 임신을 목표로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매달 난자를 품은 난포를 성숙시키고 배란을 준비하고 자궁 내막을 두텁게 만들고 임신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갑니다. 왜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도 난임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즘 젊은 여성분들도 임신하기가 어렵잖아요. 20대, 30대 초반 여성분들도. 왜일까요? 바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예요. 요즘 어때요?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과도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배란을 방해합니다. 여성의 몸은 매달 임신을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배란을 멈춰요. 지금은 몸은 준비되지 않았으니 아기를 가질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라고 몸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건강해질 때까지. 그리고 배란 장애의 대부분은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서 비롯돼요. 젊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체력은 좋겠지만 건강 상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20대, 30대 여성들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선 문제,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배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배란은 단순히 임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리사가 배란을 강조를 할까 싶죠. 배란이 일어나야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우리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알고 있지만 프로게스테론이란 건 잘 모르세요. 가끔 여쭤보면 프로게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배란이 일어나야만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요. 출동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단순히 임신을 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뇌. 일단 신경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브레인 포그, 즉 멍한 느낌 있잖아요. 그 안개가 낀 뇌 상태, 그걸 감소시켜주고 학습과 기억력을 개선해줘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편안한 숙면을 도와요.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일명 천연 항우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골밀도를 유지해주고, 이 말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뼈를 생성하기도 해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 에너지 공장, 에너지를 가동시키는 공장입니다. 이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배란 없이는 프로게스테론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생리만 있고 배란이 없다면 이 모든 효과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짝꿍입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해요. 배란이 안 되면 에스트로겐만 과도하게 높아지고 프로게스테론 부족해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흔히 겪는 심한 생리통, 극심한 PMS, 유방통, 불면증, 감정기복, 우울감과 불안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하는 규칙적인 배란은 호르몬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배란 장애는 다른 건강 문제의 경고등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난소 기능 부진이라든지 대사 이상이라든지 만성 스트레스 같은 거. 자, 여기서 중요한 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매달 배란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노르웨이 헌트3 연구를 자세히 봐볼게요. 정상 생리주기를 가진 건강한 여성 3,700명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여성들은 모두 규칙적인 생리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에요. 자, 충격적인 결과. 황체기로 추정되는 시점에 측정한, 황체기는 PMS 기간이에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배란을 나타내는 수준이었던 여성은 63% 정도, 약 한 1000명 정도였어요. 978명. 나머지 37%, 567명은 그 주기에서 배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란한 여성과 배란하지 않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나이나 체중이나 BMI나 운동량이나 흡연 여부 등의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규칙적으로 생리하는 건강한 여성들도 그 주기에서는 배란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한 번만 측정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걸 또 대변하는 2023년 발표된 연구도 살펴보면 닥터 세라 힐과 내추럴 사이클스라는 생리주기 추적 앱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몇 개월에 걸쳐 기록한 데이터를 봤는데 여성들의 배란 패턴이 생각보다 훨씬 불규칙했어요. 심지어 대낮의 길이, 즉 일조량도 배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면서 배란율이 증가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 연구는 여성의 생식 시스템이 환경 요인, 특히 스트레스와 계절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 가끔씩 배란 안 하는 주기가 있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란하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 건강한 여성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무배란 주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배란이 멈출까? 왜 배란을 안 할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성의 배란 시스템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몸이 지금은 아기를 가질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생식 자체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거죠. 왜 현대 여성들이 겪는 배란 억제 요인들을 보면 만성 스트레스, 일적으로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과도한 운동, 몸이 생존 모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 다이어트나 인지적 식이 제한이라고 해서 즉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음식을 제한해야 돼 라는 그 생각, 인지만으로도 배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점, 수면 부족. 많은 분들이 수면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자는 시간은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이 낮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개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수면 부족이 호르몬 리듬을 방해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배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배란 주기는 가끔은 괜찮지만 자주는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매년 척추, 골밀도가 약 1% 감소를 한다고 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유방암 그리고 자궁 내막 암 위험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 기준은 뭘까요? 1년에 최소 9번 이상은 배란을 해야 돼요. 75% 이상의 성공률이 필요한 거죠. 가끔 한두 번 배란을 안 하는 건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배란을 안 하게 된다면 그건 건강 문제의 적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건강한 배란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필기하세요. 노트하세요. 첫 번째는 배란을 돕는 식습관입니다. 먹어야 할 것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끼니마다 최소 25에서 30g 이상. 다양한 단백질류가 좋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섞으면 제일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템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동물성 단백질인 생선도 있고 계란도 있고 육류도 있고 닭가슴살, 닭다리살 이런 걸 균형 있게 드세요. 호르몬 합성과 배란 촉진에 필수입니다. 은근히 여성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너무너무 낮아요. 저도 그게 낮다 보니까 사실 무배란 주기가 있을 때도 많았고 계속해서 허기가 져요. 더 탄수화물을 갈구하는 상태를 마주해요. 특히 낮, 오후 3시 이후로부터. 아니면 저녁을 폭식을, 과식을 한다든지. 지금 몇 년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었기 때문에. 특히 아침, 점심에. 그리고 불포화 지방도 중요해요. 올리브유라든지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같은 음식들이 호르몬 합성의 재료가 또 됩니다. 참고로 성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졌어요. 아셨나요?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주세요. 현미, 귀리, 고구마, 단호박 같은 음식들이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줘요. 혈당을 안정화시켜줘요. 그리고 철분도 잊지 마세요. 시금치, 케일, 미역, 김 같은 해조류도 좋고 육류도 좋고 이런 것들이 또 배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채식하시는 분들, 비건 하시는 분들 철분이 은근히 낮을 수 있어요. 정 안 되시면 철분제를 드셔도 좋고 또는 비타민 B12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영양제로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산화 식품도 많이 챙겨주세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좋고 녹차도 좋을 수 있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이런 것도 난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떡, 밀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정제 탄수화물, 정제당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트랜스 지방은 당연하고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이런 걸 많이 줄여주세요. 특히 여성에겐 너무 중요해요. 이게 스트레스를 더 돋굴 수 있거든요. 몸에게는 스트레스예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닌 신체적 스트레스. 자, 2번째 팁, 극단적 다이어트는 금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칼로리 제한은 배란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간헐적 단식도 일부 여성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여성분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에너지 부족 신호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하루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몸은 더 에너지를 원하고 영양분을 원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배란을 막는 거죠. 그리고 체중이 정상이어도 이거 먹으면 안 돼, 나 살 빼야 돼 같은 인지적 제한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배란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음식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배고픔을 무시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걸 10몇 년 만에 깨달은 거라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옛날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규칙적으로 드셔보세요. 여태까지 한 다이어트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드셔보세요. 자, 3번째 팁은 스트레스 관리인데 만성 스트레스는 사실 배란의 최대 적이에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배란 호르몬을 억제하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해보세요. 정말 짧게라도 3분이라도 좋아요. 혼자 그냥 명상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유튜브나 어플의 가이드 명상을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444 호흡법도 좋아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5분이라도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적어보세요. 감정일기. 생리주기별로 내가 어떻게 다른지 기록을 하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자기 연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스스로 자책하고 채찍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리주기에 따른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황책이 힘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나에게 친절하세요. 타인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자신한테는 너무 엄격해요. 그쵸?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아끼지 누가 아껴줘요. 자, 4번째 팁.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데 수면은 호르몬 건강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자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같은 패턴을 유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몇 년간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물론 못할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가능한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수면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컴퓨터, TV 이런 걸 꺼주세요. 블루라이트랑 도파민이 멜라틴 분비를 억제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좀 유지를 해보세요. 18도에서 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사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카페인 오후 1-2시 이후부터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마지막 5번째 팁. 도움되는 영양제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사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영양제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 K2를 꼭 섭취해 주시고 배란과 호르몬 균형이 필수예요. 은근히 비타민 D 수치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약간 우울감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비타민 D3, K2 오일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3 하루 1000에서 한 2000mg 정도 항염증 효과가 있고 또 호르몬 생성도 도와줘요. 생선으로 섭취하는 게 좋지만 사실 자주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메가3로 영양제로 도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하루 300에서 400 사이로 드셔주시면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노시톨도 너무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00에서 4000mg 정도. 특히 다낭성 있으신 분들한테는 효과적이에요. 다낭성이 없으셔도 혈당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배란 촉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단 영양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럼 내가 실제로 배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란 테스트기예요. 이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생리하기 한 16일에서 17일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보는 거예요. 두 줄이 진하게 나오면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배란이 일어난다는 신호인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LH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다낭성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계속 배란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배란을 했다라고는 알 수는 없거든요. 더 정확한 건 기초 체온 측정이에요. 구강 체온계로 보통 재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움직이기 전에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 뜨자마자 바로 측정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간, 같은 온도계로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디지털 기초 체온계를 꼭 사용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아래 구매 링크 달아드릴게요. 배란을 하게 되면 체온이 0.3에서 0.5도 이상 상승을 해요. 3일 연속으로. 그럼 배란이 확정되는 겁니다. 배란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하고 나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프로 그려서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냉 관찰, 자궁 경부 점액을 관찰하는 건데 배란계에는 보통 이제 투명하고 늘어나는 점액이 나와요. 마치 날달걀 흰자 같은 질감이에요. 손가락으로 실제로 만졌을 때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때가 가장 가임력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편한 생리주기 추적 앱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생리 시작일, 증상, 기분, 기초체온, 냉관찰 등을 매일 기록해보세요. 몇 달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단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앱이 예측하는 배란 예정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오류가 많습니다. 앱은 평균적인 주기를 기반으로 예측할 뿐이라서 실제 배란일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앱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기초 체온이나 배란 테스트기 같은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생리 예정일 한 7일 전에 병원에서 체하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긴 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요청해보세요. 단 사비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막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프로게스테론 수치로 배란 여부를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8 이하면은 조금 불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또 자세히 너무 내가 배우고 싶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 기초 체온 측정 방법이라든지 차트를 읽는 법이라든지 패턴을 분석한다는 법이라든지 생리주기별 맞춤 관리를 원한다든지 증상별로 대처법을 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 이제 1대1 코칭이나 월주파 온라인 클래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핵심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배란이 주연, 생리는 조연. 생리가 있다고 배란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두 번째, 프로게스테론의 중요성, 뇌, 감정, 골밀도, 심장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여성도 37%, 즉 3분의 1이 그 주기에서 배란을 안 했어요. 즉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꼭 배란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네 번째, 만성무배란은 골다공증, 난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어요. 다섯 번째, 1년에 최소 9번은 배란해야 건강합니다. 가임기 여성들은. 그리고 여섯 번째, 난임은 건강 문제의 신호예요. 젊어도 배란 장애가 생기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실천 가능한 해결책, 식습관, 내 몸 컨디션에 맞는 운동, 스트레스 관리, 맞는 영양제, 배란 체크.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성의 호르몬 주기는 약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리듬이에요. 가끔 배란을 안 하는 주기가 있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규칙적으로 배란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배란은 주연, 생리는 조연. 주연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월경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월경 건강 체크표를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무료로 가져가세요. 체크해보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계속 있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대 무료 상담 신청을 꼭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여성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아래 댓글에 꼭 나눠주세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 건강한 배란, 건강한 월경,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함께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함께 누리면서 살아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